Gassim. I'm from Guinea, West Africa. I lived for 19 years in Guinea. It is a tropical country bordering the Atlantic Ocean on the west side. My country is everything in my life. This collaboration with Berkane Studio was inspired by Africa, such as nature, life, traditional pattern, clothes, and so on. People wear dashiki clothes because it's a mixture of cultural, traditional pattern into clothing. I love painting, art, and music, so this project is interesting for me. These products are designed mixing the African patterns with different colors. It is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because this output represents my identity. So I think this project will obviously be the greatest thing ever.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멋진 면들을 이야기를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막 누추하고, 어쨌든 결과는 크게 성공적이지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쨌든 사람이고, 어쨌든 찌질한 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아왔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약간 성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이번에 쭉 떨어집니다. 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산처럼 산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또 이제 성황리에 시즌이 마감이 되고, 한 시즌을 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그 시기가 국정농단 시기 때쯤 됐을 건데, 저희 주변에, 저희 사무실 이제 신사동 쪽이 다 저희 규모 이상, 혹은 저희 규모 정도 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무실 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어떤 약간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제 주변이나 어떤 동네 혹은 정치적 시세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남자분들이 소비가 정말 줄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국밥집 이런 것들이 되게 오히려 장사가 성행했었고, 왜냐면 경기가 어렵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옷을 사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하고 되게 저렴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되게 잘 어떤 경기가 좋았던 반면에 고가의 옷, 어떤 사치 이런 쪽이 되게 경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아마 2년 전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저희 브랜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는 그래도 영향이 덜 했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약간 꾸준한 약간 그 협찬으로 인해서 어떤 PR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수익하고 조금씩 연결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되게 득이 되면서 저희는 그런 후폭풍이 좀 늦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른 저희보다 몸집이 큰 브랜드 이런 분들도 되게 이제 브랜드가 하나하나 접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패션 쪽, 패션이라고 할까, 아니면 남성 패션 쪽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저희 정도 규모 되는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할까, 아니면 디자이너 브랜드만 딱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해가지고, 디자이너 브랜드, 혹은 남성 패션 더 크게 싸잡아서 나아가갖고, 그 정도 되게 좀, 그쪽, 의류 쪽이 되게 불경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옷을 찍어주시던, 혹은 저희 촬영을 함께 하던 포토그래퍼 분도 일감이 되게 부족하다.
뭐 저희 시세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뭐 누나 지인들 뭐 대표분들도 아 정말 막 찢어지기 힘들다 지금 요새 가랑이 찢어지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었고 하고 저거 뭐 샘플실 공장 이런 데 다니고 할 때도 아 요즘 그게 없다고 아 그 물건관 같은 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다 저희가 이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관련된 동종업계 다 가면 다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도 되게 이제 그때 위기를 이제 한번 맞게 되었죠. 저희도 이제 매출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구매 이런 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어쨌든 순환을 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고 또 계속 저희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째 그 마진이 안 남더라도 뭐 세일을 때린다든지 입점되어 있는 편집샵에다가 더 과하게 세일을 때려서 재고를 소진시키고 그 금액으로 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다든지 그런 저희도 이제 플랜을 계속 바꾸고 차선책을 변경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도 순환을 했었죠. 그래서 한 시즌을 거의 이제 남는 거 없이 한번 또 보냈어요. 막바지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즌 될 때 그때 저희도 아 이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거의 아예 폐업을 해버렸어요. 정말로 저희는 사무실 내에 쇼룸을 갖췄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그래도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뭐 1층에 아예 쇼룸 잡고 2층에 이렇게 창고 및 이렇게 사무실 두면서 저희보다 훨씬 규모 있고 훨씬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상태에서 그런 브랜드들은 타격을 바로 입어버리죠. 그런 브랜드들은 바로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주변 사무실촌이 의류 브랜드 관련된 일들로 모여있는 존이었는데 다 그런 게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브랜드가 몇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아 이게 우리까지도 영향이 오나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면서 구매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 재고를 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일을 많이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재고를 소진하고 다음 시즌으로 빨리 넘어가고 그래야지 저희도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시즌이 거의 이제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이 많이 들어올 때는 뻥 터져갖고 옷이 없어갖고 한 3번, 4번 옷을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그 옷이 봄옷입니다. 봄옷인데 가을, 겨울에도 그 옷이 팔렸어요. 반바지하고 긴팔이.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찍어냈죠. 이유는 그게 되게 비정상적이긴 한데 너무 팔리고 사는 사람들이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그 의류 그 디자인의 옷을 팔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그 옷 싸다가 플러스 그 전화가 저희 가게 전화가 그 번호가 3개인데 3개가 계속 와서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업무 자체가 어떤 저희도 외적인 일, 뭐 다른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옷 팔다가 한 시즌이 다 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이제 흑자를 봤다가 이제 그 다음 시즌 때 이제 어떤 국정농단 터지고 어떤 이제 주변 시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서 저희도 어쨌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힘들면서 이제 어쨌든 저희도 약간 막바지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버티자 모드로 브랜드를 한 시즌 내지 2시즌 정도를 더 끌고 갔었어요. 한 시즌은 거의 이제 남는 거 없이 그냥 저희 셋 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남았었고 그 다음 시즌 때는 이제 되게 안 남았었어요. 뭐가 이윤이 마진이 잘 안 남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영향도 컸었고 하고 뭐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을 때는 계속 뭐 다 정치적인 뭐 국정농단 관련된 뭐 청문회 같은 거 열리고 있고 다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뭐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만 저 역시도 그때 시세가 뭐 옷 싸고 이런 쪽에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의류시장 쪽이 되게 좀 힘들었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나 지인들 뭐 물어보고 하는데도 막 힘들다,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어쨌든 그게 문 닫는 게 일반 가게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를 힘들게 쌓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혹은 뭐 어떤 큰 뭐 어떤 이런 계기 혹은 뭐 어떤 장사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한 번에 딱 관두는 건 정말 이게 아깝고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음식 장사가 아닌 개념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힘든 나날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이렇게 혼자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위기가 온 것 같은데 하면서 티는 못 내죠. 왜냐 같은 가족이 이제 중속돼 있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같이 또 끌고 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그때가 아마
2018 SS일 거예요. 예. 2017 FW를 저희가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샘플이랑 싹집 뽑아 놓고 그때는 이제 약간 트루저 스타일로 이제 좀 이렇게 밀고 나가 보려고 그때 이제 다 뽑아 놨었습니다. 그때 뭐 코트, 필요한 코트, 뭐 바지, 샘플을 다 뽑아 놓고 이미 이제 컬렉션만 찍고 이제 옷 이제 공장에 맡겨갖고 이제 뽑아내기만 하는 과정이면 됐었어요. 뭐 상품 찍고 뭐하고 하면 그런 건 어차피 저 이미 몸에 익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컨셉이란 걸 다 잡았었고 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딱 그렇게 해서 이제 화보 사진 찍으려고 하던 무렵에 이제 저희도 어떤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힘듦을 이제 겪었죠.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를 이제 했었어요. 가족들하고. 가족이 아닌 저희 팀하고 이제 누나들 모여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더 이제 브랜드를 끌고 갈 거냐. 그리고 끌고 나간다고 하면 이제 승산이 있냐. 그리고 이게 지금 맞는 길이냐면서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누나들도 개개인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되게 안 흐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수년을 해왔었고 우선 제가 이 말을 하기 앞전에 저는 이 직업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 직업이 제 직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정도로 열과성을 다했었고 누나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함으로써 정말 이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이 브랜드에 대한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은 쪽으로 만들고 더 브랜드를 좀 더 몸집을 키우자, 발전하자 그런 뭐 개인적인 앰비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누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비정상적이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집에 퇴근을 했어도 일을 끝나서도 친구들하고 잠깐 어울리고 하면서도 계속 일 생각을 했어야 됐고 뭐 주말에도 어떤 불규칙하게 일이 터지거나 그건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어떤 계속 내 안에 스트레스를 만들면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일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일로서 어떤 재미와 어떤 일로서의 희열은 좋았으나 또 이제 이제 다 다른 면으로 이제 봤을 때 정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갖고 일을 뭐 이렇게 분업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뭐 한 사람이 되게 여러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바쁠 땐 정말 주말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모든 포커스가 일로 맞춰져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일할 때 하고 정말 바쁠 때 항상 날이 서 있었고 또 이제 둘째 누나도 이제 어떤 헤드고 많은 일을 하고 이제 많은 일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누나도 늘 예민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가족적인 이런 평화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일로 뭉쳐 있었을 때만큼은. 그리고 큰 누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일을 이제 거의 이제 4년차, 5년차를 하면서 그 전부터 결혼을 했었지만 이제 그 출산 관련된 이런 문제도 해결 못했었고 또 어떤 누나도 가정적인 이런 평화를 못 챙겼었죠. 왜냐면 일이 우린 먼저니까 이게 우리의 생계였고 이게 우리의 어떤 꿈이었고 또 이게 어쨌든 거의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족들끼리 우리는 이제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밥 먹고 뭐하고 할 때도 우린 정말 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 참 행복하지만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신에 가족적인 이런 행복을 좀 누릴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 브랜드의 위기가 맞으면서 우리가 세 명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그 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이 브랜드를 셋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지만 저 이제 부정하고야 싶었죠. 왜냐하면 이걸 정말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혹은 뭐 제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혹시 접게 되면 난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제 일기장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진짜 이게 끝이다. 이걸로 정말 나는 정말 쇼부를 본다. 그 정도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되게 열과성을 다해서 했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이게 끝이다라 생각할 정도로 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낭떠러지에서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재밌게 진짜로 대신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접어야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울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이 일로 인해서 웃고 또 어떤 희열을 느끼고 성취를 느꼈는데, 이 일이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접어야 된다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진짜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 소비자나 다른 어떤 협업업체 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건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접기 전까지는, 왜냐면 계속 그걸 저희는 이제 그 상태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건재한 그 모습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하려고 했었던 게, 우리가 어차피 대출을 끌고 지금 어떤 이런 시세에서 끌고 간다고 해도 승산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대출이 없이 우린 계속 이 사업을 영위했었는데, 대출을 끌고 가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고, 또 저희는 저 혼자서 어떤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닌 저희 누나, 그리고 큰 누나, 또 가정에 있는 누나까지도 다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진짜 안 좋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어떤 단점도 더 크고 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 브랜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가 안 보였었어요, 사실. 왜냐면 좋은 시즌, 뭐 좋은 컨셉 가져간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너무 어두워져 버렸어요, 제 생각에. 너무 진짜로. 해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부정하고 싶지만, 셋 다 마찬가지야. 부정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고, 더 플러스가 됐던 건,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우린 사랑스러운 삼남매인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린 정말 일에 대한 어떤 행복은 취했으나 어떤 정말 기본적이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가족적인 어떤 행복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진짜 나중에, 아직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결정이 난다면, 가족 어떤 안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정말 가족적인 어떤 평화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정상적이고 정말 진짜 올디너리한 이 행복을 얻는 것도 이게 정말 굉장한 게 아니겠냐. 큰 누나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큰 누나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출산적인 문제도 해결 아예 못하고 계속 일에 대해서 매진을 했었고 하고, 승아 너도, 승준이 너도, 승아 특히 너는 진짜 여기서 거의 진짜 오너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에 컨트롤 하면서 진짜 365일 24 7day 하면서 되게 이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바쁘고 항상 쫄려있고 진짜 아플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승준이 너도 마찬가지고 진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내려온다면 정말 우린 평범해지는 거다. 진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사라지는, 평범해지는 거다. 근데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우린 정말 이 일을 해오면서,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볼 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관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엉엉 울었죠, 셋이서 보면서. 정말. 그래서 그 브랜드가 막 접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접는 게 아닙니다. 수습해야 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상황이 한 반년이 걸리거든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제가 여름쯤에 그게 결정이 나면서, 그 초여름에 저 결정이 나면서 정리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11월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로 한 반년이 걸립니다, 수습하는데. 어떤 재고 상품도 다 팔아야 되고, 어떤 협업업체들하고도 그 계약 같은 것도 다 해제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음식 가게 이런 것들이 그냥 폐업하는 거하고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정말 저한테 살아오면서 엄청 제일 큰 위기였는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내가 어떤 길로 또 나아가야 되나라는 스트레스와, 이제 홀가분한 건 별로, 홀가분한 거면서도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정말 나의 꿈이었는데, 이게 진짜 이걸로 어떻게 정말 진짜 빛을 발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5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못 나아간 게 너무 아깝고, 왜 이러나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인생의 위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인들이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었으나, 어쨌든 저희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가도 크게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관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와중에 이제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되게 스타일리스트 분들 다 통해서 더 좋은 아티스트 분들, 더 좋은 어떤 페이머스한 연예인분들
협업 메일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미 관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왜 우리한테 옷을 되게 안 대주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아쉽게도 그때 당시엔 그때 그 말씀을 다 일일이 못 드렸죠. 바빠가지고 수습하느라. 이제 저희 이제 정리하는 끝물이어갖고 그때 협업을 다 안 해줬죠. 다 이제 메일도 안 읽어버리고. 그때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어떤 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집샵 어떤 제의 막 이런 것도 입점 제의 오고 해도 다 그때 이제 커트를 시켰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아예 그 어떤 비즈니스 메일 아이디 자체를 들어가질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요 없는 이제 집기들 이제 다 정리하고 뭐 하고 이제 계약 다 해지하고 또 어떤 이제 물건들 이제 다 그거 하고 팔고 뭐 하고 하면서. 근데 정말 아까웠던 건 그 다음 시즌에 이미 플랜을 다 짜놨는데 이미 그림이 다 보이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저 개인적인 인스타 DM을 통해 갖고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분이 이제 저 개인적인 뭐 SNS로 저 어떤 개인적인 뭐 컬처 같은 것도 봤으면서 제 브랜드를 보면서 응원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벌칸이란 브랜드가 마케팅이 너무 약해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무료로 되게 도와주고 싶다. 왜냐면 조금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제시해주고 조금만 이게 손대면 되게 수익하고 직결될 수 있는데, 뭐 저희 지금 이제 간둔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딴 사람한테 이제 대꾸를 안 했지만 그분한테 이야기 드렸어요. 저희 정말 좋은 어떤 이렇게 선행이지만 제가 이제 관두는 이제 지금 시점이어갖고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정말 브랜드 신선했고 자기가 이 브랜드 초반부터 봤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보자 하면서 쭉 지켜봐왔었대요, 조용히. 근데 정말 브랜드가 좋은 방향으로 신선한 컬처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정말 기감이 자기한테도 됐었다. 근데 왜 관두려고 하냐, 너무 막 이르지 않냐, 혹은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래갖고 관둔 건 줄로 알았을 수도 있었겠으나 그게 아니고 정말 이제 저희 딥한 문제로 이렇게 관두는 거였었거든요. 갖고 그렇다고 이제 얼추 넌지시 이야기하니까 혹시 그거 만나뵈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관두는 마당에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고를 도와준다고 한들, 마케팅을 도와준다고 한들. 그래서 만나나 보자 그래갖고 오겠대요. 또 사무실 쪽으로 해서 잃을 거 없으니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가 그때 당시에 어떤 제 삶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제 평생 일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에 되게 부정하고 싶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저한테 뾰족한 해답을 줬었어요. 그때 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분을 만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그냥 관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아쉽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도 약간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아버님하고 자기하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건축 어떤 관련된 어떤 컴퍼니를 차려갖고 하고 자기가 밑에서 이제 보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 일이라고 아버지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이제 관둬버리고 아버님도 다른 업계로 이제 들어가시고 자기도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대행 어떤 마케팅 관련된 이런 업체를 차려갖고 지금 하고 있다. 자기도 그때 당시엔 평생 일이라고 생각했다. 승준 씨 같이. 저보다 2살인가 많았던 형님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자기하고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저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다가 그냥 만나보자. 그래서 그냥 이야기나 들어보자. 왜냐하면 어떤 만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에서 저도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 하고 그분이 제가 이제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하게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약간의 답을 찾은 거죠. 네.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운동선수가 영영 운동선수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늙고 노쇠하고 하면 또 다른 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에서 저가 이제 한 대 맞으면서 이 모든 게 이제 클리닝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제 우연찮게 만나갖고 도움을 받았던 게 마케팅적인 도움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좋았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 오는 날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그 압구정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었죠. 그런 관두는 문제 그런 데서 가지고 승준 씨 다른 일 하셔도 왠지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지만 제가 승준 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다른 일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관둔다고 해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친한 정도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선뜻하기 힘들 텐데 그런 이야기 해줘갖고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좋은 메시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고 누나들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브랜드 광고 도와주려고 한던 사람을 그냥 선뜻 만나봤는데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들도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처럼 그분도 이런 사정이 있었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희망적이게 하고 또 각자 이제 우리가 이 브랜드가 정리가 수습이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제 그 허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셨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조금 이 메시지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분은 뭐 내가 음악이 전공이었고 대학도 음악도 나오고 뭐하고 했는데 끝에서 부러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내가 운동선수 뭐 올림픽 국대가 이제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한 혹은 뭐 성적이 저조해서 인한해서 내 정신이나 어떤 의지는 그 꿈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일 때 그걸 정말 받아들이는 답을 찾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그분이 그걸 알려줬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고 뭐 방황이라고 해봤자 제가 무슨 방황이겠습니까? 그냥 잠 좀 설치고 좀 뭐 이렇게 생각 공돌이하고 그거 외에 뭐 그냥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1년이 넘었는데 또 지금 이 일을 또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되게 고마웠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또 아름답게 가족들하고 정리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또 누나들하고 일하면서 누나들하고 더 끈끈해졌고 어차피 가족인 일 끈끈할래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지만 끈끈해서 아예 떼어 나갈 수가 없는 관계지만 또 이제 어떤 일로서 저희는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했었기 때문에 더 끈끈해졌고 지금 또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만 또 혹시라도 어떤 이런 일에 어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또 왜냐하면 정말 누나들하고 일하면서 행복하고 있고 또 누나들의 어떤 전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런지 누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이제 마감했었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올라가기도 뭐 승승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또 하락대도 하고 어쨌든 이게 정말 어떤 뭐 인생의 뭐 한 부분이고 돌이켜보니까 뭐 그냥 이제 저만 하나에 불과하더라. 그때 당시엔 상처가 이만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이만한 어떤 과정이었을 뿐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를 지금 정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은 또 180도 틀린 일을 제가 또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비록 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후회가 없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미래에 남는 거 하고 또 그 끝까지 이제 이 일이 평생일이라고 어떤 다짐을 하고 갔는데 그거를 어떤 제가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아쉬움 남지만 또 사람이 또 살아가진다는 거 또 어떤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살아가진다는 거 그런 걸 또 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되게 행설수설하네요 지금.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하고 제가 이 일을 또 관두면서 들은 건 정말 내가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했었고 그때 컬처와 그때 성향들을 난 다 내려놓자. 왜냐면 난 이제 다른 180도의 틀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어떤 고집, 여기에 있던 어떤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성격 다 여기서 이 사무실을 빼는 순간 다 내려놓자.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직기를 팔리는 순간 다 내려놓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일은 다른 어떤 영역일 거고 또 다른 어떤 성향일 거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어떤 그런 고집이랑 또 여기에 있던 저의 어떤 성향을 들고 가서 거기에 또 대입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180도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안고 가서 지금 일을 하니까 정말 오히려 더 잘 됐었어요. 예. 지금 일에 훨씬 더 적응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말 요령이 많이 생겼는데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뭐 5년 동안 해본 결과 이게 아닌 어떤 실패를 해봤지만 실패를 해서 어떤 데이터도 나왔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또 해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떤 지금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력이 되었어요. 예. 하고 또 제가 지금 제가 또 패션 일을 그 전에 패션 일 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정반대 일이었잖아요. 그 일 중에 어떤 이겨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제가 현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다 이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뭐 전에 1, 2에 대한 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뭐 어떤 부각적인 이야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제 행복하냐고 묻냐면 전에 그때 일로서 이제 되게 행복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컬처들을 합해서 그 일로 나아가면서 어떤 일적인 행복은 했습니다만 지금도 뭐 계속 일을 하면서 뭐 좋은 뭐 여유와 이런 것들을 얻긴 힘들지만 지금이 근데 그때보다는 심적인 여유가 훨씬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안에 만든 스트레스들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떤 아티스트 분들이라든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와, 이 창작의 고통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짜 거의 일이 떼어진 그냥 다른 공간에서 계속 일적인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와,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디자이너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디자인적인 어떤 도움도 저와 줘야 되는 거고 같이 종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고 또 그 외적인 부분들도 계속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와, 그게 가만히 있어도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그런 거 일을 잘 못 즐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와, 창작의 고통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와, 정말 아프다. 이게 한 대 툭 맞는 이런 느낌하고 또 틀립니다. 그냥 막 정말 머리가 쥐어 짜지는 그런 느낌 하면서 그때도 이제 또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또 그런 또 연구도 해봤어서 정말 저한텐 값지고 과분한 그랬던 어떤 일련의 절차이자 과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일을 관둔 지 1년이 넘었고 다른 일로 어떤 이직을 해서 종사하고 있는 지가 또 1년이 넘었지만 또 사람은 살아가고 또 지금 저보고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하면 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있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이 그때 당시보다 어떤 수익 구도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하는 일을 지금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지금 뭐 어떤 행복의 차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쪽은 훨씬 뭐 심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여유도 훨씬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일들을 섞어갖고 정말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 나아가고 정말 나의 고집대로 정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되게 좋았던 반면에 어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해가지고 이 꿈을 이루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행복한 일일 수가 없지만 저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위기에 봉착을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다른 일로 툴툴 훌훌 털고 또 나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도 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서 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끝이 없었잖아. 지금 일이 지금 끝이 없잖아요. 뭐 지금 이 일이 지금 정리가 됐다거나 또 이 일이 어떠해서 빚을 발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이제 제쳐두고 제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지금 공복 상태로 지금 자고 일어나서 이 영상 바로 이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다면 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게 여러분들 다 봐서 막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되게 가벼운 비중으로 이 이야기를 풀었었는데 뭐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제가 지금 약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끊지 말고 뭐 이어가 주십시오 막 이런 댓글들을 두세 개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수분들이 저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어린 나이고 누구한테 듣기엔 뭐 어린 나이고 뭐 누가 듣기엔 가소로운 뭐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팁이 되고 어떤 교보제가 돼가지고 그분들도 어떤 이렇게 뭐 희망적이고 또 어떤 더 발전되고 진보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